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편하게 대화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연락이 뜸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어려워집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왜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사실 나이가 들면서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몇 가지 습관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하지만 이런 습관들은 충분히 고칠 수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더욱 품격 있고 사랑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융통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지혜와 포용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습관들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어른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으며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경험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며 과거 자랑을 자주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며 젊은 세대를 무조건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습관들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더욱 현명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 5가지와 우아한 노년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 드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지혜와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어떤 습관들을 버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지혜. 얼마 전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손자가 저한테 할머니는 왜 항상 할머니 생각만 맞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집쟁이가 되었나 싶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본 세월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말씀이 항상 옳다고 느꼈나요? 때로는 시대가 다른데 왜 옛날 방식만 고집하실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기술, 문화, 가치관, 심지어 소통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만이 알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관점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한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시대에는 그게 맞았지만 지금은 내가 더 잘 알 것 같다. 아빠도 배우고 싶어. 그 순간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부녀 관계가 놀랍도록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과도한 고집은 대화를 막히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 자체를 피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벽을 만들어냅니다. 내 말이 틀렸나? 하고 의심해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항상 틀린 것도 아닙니다. 현명한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다른 사람의 의견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줄 압니다. 그런 생각도 있구나.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내 말도 일리가 있네라고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한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손자에게 배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제야 알겠다. 나이 들수록 배울 것이 더 많아지는구나. 손자야 할아버지 선생님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 손자는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험은 나누되 강요하지 않고 조언은 하되 결정은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틀릴 용기, 때로는 배울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더욱 사랑받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편하게 다가와서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도 마음을 여는구나 하는 걸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두 번째, 남의 일에 지나친 참견, 사랑이라는 이름의 간섭.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라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의 일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자녀들의 육아복, 며느리의 살림, 사위의 직장 생활, 이웃의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선의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애가 울 때는 이렇게 해야 해. 집안일은 이 순서대로 하는 거야. 그 직장은 안정적이지 않아.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해. 옆집은 왜 그렇게 시끄럽게 사나 모르겠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선의의 조언들이 정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에게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얼마 전 한나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실수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제 것이 될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순간 할 말을 잃으셨다고 해요. 아들의 말이 너무 옳았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참견합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도움을 주려는 마음, 실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의 지나친 참견은 그들의 독립성을 해치고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손자를 키우는 며느리를 보면서 자꾸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도 처음 육아하실 때 완벽하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나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웠는데 왜 며느리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을까 하고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지켜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도움을 요청할 때만 조언을 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할 때도 강요가 아닌 제안의 형태로 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해야 해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 왜 그런 식으로 하냐보다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해. 궁금해서 그러는 데보다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랑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의 사업 실패를 지켜보면서도 참견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아,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그 아들은 결국 실패를 딛고 일어섰고 아버지에게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고 나서지 않아도 상대방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을 더욱 신뢰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과도한 고집과 아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본 세월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물론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젊은 세대만이 알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관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도한 고집은 대화를 막히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 자체를 피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벽을 만들어냅니다. 현명한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다른 사람의 의견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줄 압니다. 그런 생각도 있구나.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경험은 나누되 강요하지 않고 조언은 하되 결정은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남의 일에 지나친 참견.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의 일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자녀들의 육아법, 며느리의 살림, 이웃의 생활 방식 등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선의의 참견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도움을 주려는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지나친 참견은 독립성을 해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지켜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도움을 요청할 때만 조언을 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궁금해서 그러는 데보다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는 자세가 더 사랑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과거 자랑과 옛날 이야기 반복.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는 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담은 소중하고 때로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과거를 미화해서 현재를 비하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다 안 좋아졌어, 예전이 더 좋았지라는 식의 말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꼰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는 현재와 연결시켜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실수를 했는데 너는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듣는 사람도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과거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부정적 사고와 불평불만. 나이가 들면서 몸도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요즘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 다 소용없어와 같은 말들을 자주 하게 되죠. 하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무거워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물론 힘든 일들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나눌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불평보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해라는 식으로 희망적인 면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는 나이와 상관없이 기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함을 찾고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면 주변 사람들도 더 편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젊은 세대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예의도 모르고 게으르기만 해라는 말을 자주 하시지는 않나요? 세대 차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면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들만의 문화와 가치관,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해는 안 되지만 존중한다는 자세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젊은 세대에게서 배울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 생각하는 방식 등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정말 대단해라는 칭찬의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도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마음가짐. 이제 버려야 할 습관들을 알아보았으니 품격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배움에 대한 겸손함이 더욱 빛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공감 능력은 나이와 함께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어른은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가꾸어 나가세요. 나이 드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지혜와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습관들을 버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들을 점검해 보시고 조금씩이라도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여러분 자신도 더욱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사랑받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품격 있는 노년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과거 자랑과 옛날 이야기의 무한 반복. 한 손녀가 할머니께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시면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이야기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요즘 너희들은 편하게만 산다는 말씀이 따라와서 마음이 아파요. 할머니의 고생 이야기는 존경스럽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 편지를 받은 할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자신도 모르게 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는 예전에는 말이야.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우리는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담은 정말 소중해요. 그 속에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고 어려움을 이겨낸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있죠.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과거를 미화해서 현재를 비하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어떨까요? 듣는 사람들은 점점 지루해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너 나이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학교 가고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너희들은 정말 편하게 산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 그 이야기 이제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아빠가 고생하신 것은 존경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는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이 아들을 격려하려고 한 말이 오히려 아들을 위축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 요즘은 다 안 좋아졌어. 예전이 더 좋았지라는 식의 말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말 무거운 말이에요. 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시대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어떤 할아버지는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손자에게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그때가 좋았지, 지금은 안 좋아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럼 저는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어요.
내가 손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는 현재와 연결시켜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실수를 했는데 너는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구나.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듣는 사람도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실제로 도움도 될 거예요. 한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가 너 나이 때는 인터넷도 없고 정보도 부족해서 많이 헤맸어. 하지만 너는 엄마보다 훨씬 똑똑하고 정보도 많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말이야. 그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욱 진지하게 들었고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지혜는 현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손자에게 이야기할 때 꼭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야. 할머니도 손자한테 배우고 싶어. 그랬더니 손자가 할머니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 과도한 고집과아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고집은 대화를 막히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 자체를 피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벽을 만들어냅니다. 현명한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다른 사람의 의견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줄 압니다. 그런 생각도 있구나.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경험은 나누되 강요하지 않고 조언은 하되 결정은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남의 일에 지나친 참견.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의 일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자녀들의 육아법, 며느리의 살림, 이웃의 생활 방식 등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선의의 참견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도움을 주려는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지나친 참견은 독립성을 해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지켜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도움을 요청할 때만 조언을 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궁금해서 그러는 데보다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는 자세가 더 사랑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과거 자랑과 옛날 이야기 반복.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는 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담은 소중하고 때로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과거를 미화해서 현재를 비하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다 안 좋아졌어, 예전이 더 좋았지라는 식의 말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꼰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는 현재와 연결시켜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실수를 했는데 너는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듣는 사람도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과거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부정적 사고와 불평불만. 나이가 들면서 몸도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요즘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 다 소용없어와 같은 말들을 자주 하게 되죠. 하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무거워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물론 힘든 일들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나눌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불평보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해라는 식으로 희망적인 면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는 나이와 상관없이 기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함을 찾고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면 주변 사람들도 더 편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5번째, 젊은 세대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예의도 모르고 게으르기만 해라는 말을 자주 하시지는 않나요? 세대 차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면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들만의 문화와 가치관,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해는 안 되지만 존중한다는 자세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젊은 세대에게서 배울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 생각하는 방식 등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정말 대단해라는 칭찬의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도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마음가짐. 이제 버려야 할 습관들을 알아보았으니 품격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배움에 대한 겸손함이 더욱 빛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공감 능력은 나이와 함께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어른은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가꾸어 나가세요. 나이 드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지혜와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습관들을 버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들을 점검해 보시고 조금씩이라도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여러분 자신도 더욱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사랑받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품격 있는 노년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젊은 세대에 대한 비판은 마치 쌍둥이와 같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예의도 모르고 게으르기만 해라는 말 속에는 현재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시각이 담겨 있거든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기성세대들은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말은 아마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반복되어 온 말일 겁니다. 디지털 시대, 글로벌 시대, 다양성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그들만의 문화와 가치관, 소통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해는 안 되지만 존중한다는 자세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마음, 창의적인 사고방식, 도전 정신 등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감동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85세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손자야, 할머니가 이제야 깨달았어. 나이 든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거구나. 할머니도 너희한테 많이 배웠어. 고마워. 그 손자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꼭 안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지금까지 아빠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만의 방식이 있더구나. 아빠가 미안해.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을 응원할게. 그리고 가끔은 아빠도 내 길에 동행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야. 품격 있는 노년, 사랑받는 어른이 되는 진짜 비밀. 진정한 어른은 나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아는 유연함, 간섭보다는 믿음을 주는 사랑,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마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 다른 세대를 이해하려는 따뜻함. 이런 것들이 진짜 어른다운 모습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게 있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은 내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 때문이더라고.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따뜻함은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 여러분도 그런 어른이 되실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되어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변화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나이 드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깊어진 지혜로, 더 넓어진 마음으로, 더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버리게 될 낡은 습관들의 자리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자라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야말로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천천히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과거의 경험담은 소중하고 때로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과거를 미화해서 현재를 비하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다 안 좋아졌어, 예전이 더 좋았지라는 식의 말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꼰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는 현재와 연결시켜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실수를 했는데 너는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듣는 사람도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과거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긍정적인 사고는 나이와 상관없이 기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함을 찾고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면 주변 사람들도 더 편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마음가짐. 이제 버려야 할 습관들을 알아보았으니 품격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배움에 대한 겸손함이 더욱 빛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공감 능력은 나이와 함께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어른은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가꾸어 나가세요. 마무리. 나이 드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지혜와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습관들을 버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들을 점검해 보시고 조금씩이라도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여러분 자신도 더욱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사랑받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품격 있는 노년,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